먹스타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먹스타그램을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먹스타그램 촬영을 가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부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자본 사업가 규리다입니다. 최근에 직장인분들부터 해가지고 20, 30대, 나아가서 40, 50대까지도 이 부업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확실히 좀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렇게 부업을 할 때 좀 활용을 많이 하는 SNS죠. 이 SNS들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계속 우후죽순 나오는 이런 부업들을 보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본업으로 어떻게 보면 꽤나 충분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월에 3, 4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에는 사실 관심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좀 멀리 봤을 때 가성비 있으면서도 뭔가 사업으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도 잠깐 했었어요. 물론 이제 금방 중도 포기하긴 했지만 이건 나중에라도 제가 꼭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먹스타그램이라는 인스타를 활용한 부업 개념에 이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인스타로 그런 음식 같은 거를 검색하거나 이런 걸 아예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이제 여자친구랑 어딜 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보통 여자친구가 다 검색을 해서 이제 알려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인스타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스타그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먹스타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보기 시작했고 7월 말부터 이 먹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보름 조금 넘었네요. 현재 기준으로 팔로워는 1200명 정도 됐고요. 15일 만에 1200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수치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이분들이 서로 약간 먹팔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팔해주는 게 약간 이 문화처럼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피드에 사진들을 올려놓고 방문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DM으로 이제 소통하고 싶다, 선팔했으니 마팔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마팔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왜 오늘 이 먹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단순히 부업 그 이상을 넘어서 사업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업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지만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 먹스타그램에 대한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기존에 먹스타그램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괜찮은 부업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채널에다가 포인트들마다의 영상들도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일단 먹스타그램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 이 먹스타그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이 전국에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마케팅이 필요하고 요즘 음식점 마케팅은 당연히 인스타그램이 1등입니다. 그리고 먹스타그램의 또 굉장한 매력은 뭐냐면 어차피 주말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 먹스타그램에 올릴 메뉴를 선정해서 촬영도 하고 일도 하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것까지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일석이조고 사실상 일이 일로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일로서 딥하게 들어가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워가 3,000명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협찬도 받고 좀 저렴하지만 광고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여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피드를 먹음직스럽게 잘 구성해 놓으면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 협찬은 사실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광고도 처음에 팔로워가 적을 때는 적은 비용, 시장가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충분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음식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계정을 더 키워나가면서 이제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부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피드 하나당 5만 원만 벌어도 음식값도 이제 벌 수 있고 매일 하나씩 올린다고 치면 일주일에 3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먹스타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먹스타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먹스타그램을 하는데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이 먹스타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아예 저처럼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인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스타그램을 해보신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인스타그램과 먹스타그램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 유튜브에 먹스타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관련돼서 나오는 영상을 한 10개 정도만 보세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몇 가지 요건들을 알려줘요. 그럼 기본적인 흐름만 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요, 이 인스타를 깔아서 먹스타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검색해서 계정을 한 30개 정도만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메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담는지, 피드는 며칠에 한 번씩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가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 선정인데요. 사실 메뉴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뉴 선정의 경우는 내가 직접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지금 잘 하고 있는 분들이 메뉴를 올린 것들, 피드를 보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 메뉴들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단 너무 비싼 음식은 제외하고요. 왜냐면 초기부터 너무 비싼 음식으로 먹스타그램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나랑 안 맞다 포기하게 될 때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겠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의 음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맨날 국밥만 먹을 순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 촬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사실 약간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잘 찍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진을 못 찍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뉴 선정할 때도 사진 찍기에 어려워 보이는 메뉴를 고르시기보단 대체로 완전한 상태로 나오는 사진 찍기 쉬운 메뉴를 위주로 골라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식당 가서 이렇게 사진 찍다 보면 사진만 거의 10분, 15분씩 찍어야 되는데 그런 막 사장님이나 옆에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배달 음식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니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가셔서 이제 하시거나요. 여기까지만 해보셔도 한 2, 3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 먹스타그래머 티가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먹스타그램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는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자, 이거 먹스타그램 왜 하시죠? 부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 먹스타그램을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사실 내가 원래 먹는 데 쓰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0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뉴를 내가 맨날 먹는 음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로만 올리기에는 좀 메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지 않고 보통 2명이 짝을 이뤄서 먹스타그램 촬영을 가는데, 그러면 대충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인이신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처음에는 사진을 직접 찍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이 잘 찍은 사진을 공유받아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진 촬영에 대한 실력이 빨리 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적절히 섞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정이 팔로워가 3, 4천 이상이 되면 협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두고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투자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마팔 작업이랑 댓글 달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무슨 하루에 1시간 이러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영상들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댓글이랑 마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 30개씩만이라도 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걸립니다. 왜냐면 그것도 아무한테나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계정 상황도 보고 활발히 계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계정이어야 댓글도 남기고 팔로우도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먹으러 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걸려요. 맨날 내 집 앞에 있는 거, 회사 앞에 있는 것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한 10개 이상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까지도 원정을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20분, 30분 거리가 걸리면 결국 왕복에 1시간
1시간인 건데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메뉴 하나 찍는데 최소 3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따지다 보면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근 후에 이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 이제 몰아서 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경우 내가 주말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이 먹스타그램 부업을 위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난이도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들 보다 보면 이 먹스타그램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웠고 사진 찍는 게 특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30, 4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요즘 10대, 20대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감성 자주 보지 않으면 되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뭐 유튜브로 뭐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이 먹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팔로워를 1,50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걸 부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점점 사진이 안 올라오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래서 좀 반포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계정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부업이라고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면 내가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달이 좀 안 되긴 했지만 먹스타그램을 제가 직접 해본 후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저도 아직은 찍먹 수준까지도 못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풀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끝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먹스타그램을 제가 꾸준히 하면서 이제 팔로워도 3,000을 넘기고 처음으로 협찬도 받고 영업으로 이제 광고도 따내고 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자본 사업가 귤이다였습니다.